영하 3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전 유럽의 최첨단 무기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멈춰버린 기괴한 정적. 현대과학의 정점이라 칭송받던 그 명품 전차들이 한순간에 구철더미로 변해버린 믿기지 않는 현장.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던 죽음의 눈밭에 보란 듯이 지식이며 나타난 의문의 강철 군단. 그 군사 전문가들이 병합하며 그 압도적인 성능의 비밀을 추적하기 시작한 단 하나의 기적. 대한민국 K2 흑표 전차가 보여준 압도적인 역전의 드라마.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유럽의 겨울은 무기들에게 가장 잔인한 심판관입니다. 단순히 기온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극한의 기상현상이 무기들의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북동부의 러시아 접경지대에서 벌어진 최근의 훈련 상황을 복기해보면 놀라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군사 전문가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면서도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인근의 모든 기계 장비들이 멈춰섰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나 미국의 에이브람스조차 엔진에 시동을 거는 것조차 버거워하며 쇠붙이의 한계를 드러내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K2 흑표 전차의 우렁찬 엔진음이었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히 시동이 걸리는 수준을 넘어 하얗게 얼어붙은 눈밭을 궤도로 지식이며 시속 5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는 전차의 메커니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영하 30도 이하의 환경에서 전차의 거대한 심장을 깨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금속은 수축하여 유격이 사라지고 엔진 오일은 고체처럼 굳어버리며 배터리는 제 성능의 절반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2는 단 한 번의 시도로 엔진을 깨웠습니다. 이 경이로운 장면은 폴란드 육군이 공개한 몇 장의 사진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유럽 방산 시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연구진은 K2 전차를 개발할 때부터 이런 극한의 환경을 기본값으로 설정했습니다. 한반도의 겨울은 시베리아의 기단이 내려오며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여름에는 아열대 기후처럼 습하고 뜨거운 열기가 가득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환경을 모두 견뎌내야만 국군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기에 K2는 태생부터 전천후 괴물로 길러졌습니다. 우리 연구진은 특히 저시동성 테스트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전차를 영하 32도로 유지되는 거대한 챔버에 넣고 무려 40시간 동안 방치하는 가혹한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전차의 겉면만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장 깊숙한 곳까지 완벽하게 얼려버리는 과정입니다. 40시간이 지난 뒤 연구원이 꽁꽁 얼어붙은 전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 버튼을 눌렀을 때의 그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수조 원의 예산과 수십 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K2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포효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노르웨이의 동계 테스트에서 독일 전차를 압도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켜보던 관계자들은 독일 전차가 추위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전차는 눈 덮인 산악 지형을 마치 평지처럼 달렸고 정밀한 사격 능력까지 뽐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K2 전차에 탑재된 유기압식 현가장치 덕분입니다. 무거운 전차의 바퀴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지면의 굴곡을 흡수하는 이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눈과 진흙이 뒤섞인 동유럽의 겨울 지형은 전차에게는 지옥과도 같습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멈춰야 하고 멈추는 순간 적의 드론이나 포탄에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하지만 K2는 지면의 상태에 따라 전차의 높낮이와 기울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접지력을 극대화합니다. 언덕을 오를 때는 전차의 앞부분을 낮추고 내려갈 때는 뒷부분을 높여 무게중심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폴란드 육군의 고위 장교는 K2 전차를 다뤄본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주 흥미로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K2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우수한 것을 넘어 유럽의 지형적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무기라고 극찬했습니다. 동유럽의 토양은 봄이 되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미국의 에이브람스처럼
70톤이 넘는 육중한 전차들은 집안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늪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55톤급의 날렵한 차체를 가진 K2는 접지 압력을 분산시켜 그 진흙탕 위를 유유히 통과합니다. 무게가 곧 방어력이라는 과거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기동성이 곧 생존이라는 현대전의 진리를 기술로 증명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K2의 폴란드 배치를 보며 서방권 무기체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전차 시장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군비 축소에 매진하며 전차의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차가 필요한 국가들이 독일의 문을 두드려도 인도받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차의 대량 생산 체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주문하면 몇 달 안에 최신의 전차를 항구로 보내줄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대한민국뿐입니다. 폴란드가 이미 미국으로부터 에이브람스 전차를 도입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K2 전차를 1000대 규모로 계약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실전적인 이유와 압도적인 신뢰성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K2를 망치라고 부릅니다. 에이브람스가 전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내는 단단한 모루 역할을 한다면 K2는 험지를 우회하여 적의 측면을 타격하는 치명적인 망치가 된다는 전략입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파트너는 K2가 유일했습니다. 유럽의 방산대국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취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혹독한 자기 검증을 통해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핵심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 즉 파워팩을 국산화하기 위해 흘린 피눈물은 대한민국 방산 역사의 가장 처절한 한 장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독일의 기술에 의존해왔고 그들은 이를 무기 삼아 우리의 수출기를 사사건건 방해했습니다. 엔진을 공급해주지 않겠다는 협박이나 제3국 수출 시 과도한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등의 행태는 우리 연구진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지 못한다면 진정한 독립무기 체계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절박함이 오늘날 전 세계가 경외하는 K2의 독자 엔진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독일 기술진들도 한국 전차의 완벽한 기술적 완성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을 비웃던 유럽의 언론들이 이제는 한국 전차의 기동성과 방어력을 분석하며 자국 무기 체계의 낙후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적 자존심이 전 세계의 심장부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 우위는 단순히 기계적인 수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려는 연구원들의 집념에서 비롯됩니다. 폴란드의 광활한 평원을 달리는 흑표의 궤적은 그 집념이 만들어낸 위대한 예술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끝내 해냈고 이제 그 결실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함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그 험난한 고난을 뚫고 세계 최고의 심장을 완성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전차 시장을 호령하던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럽 무기체계의 정점으로 칭송받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이 전차는 명품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이 실제 실력보다 부풀려져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은 그동안 감춰져 왔던 유럽 방산의 노후화와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는 추운 기후와 험준한 지형을 견딜 수 있는 최강의 전차를 찾고 있었고 전 세계는 당연히 독일의 승리를 예견했습니다. 독일 기술진들 역시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아시아에서 온 신생주자 K2 흑표를 한낱 추격자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설원 위에서 펼쳐진 동계 테스트는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영하의 기온이 깊어질수록 독일의 자존심은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최신형 모델이었던 레오파르트 2A7은 살인적인 추위 앞에서 시동조차 제대로 걸지 못해 기술진들을 당혹게 했습니다. 금속의 팽창과 수축을 완벽하게 계산하지 못한 설계 결함은
추위 속에서 엔진의 혈관을 막아버렸고 명품이라 불리던 전차는 순식간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독일 연구원들이 보닛을 열고 쩔쩔매는 사이 바로 옆사로에 있던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보란듯이 단 한 번의 조작으로 엔진을 깨우며 눈밭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동의 문제가 아니라 극한의 환경을 대하는 설계 철학의 격차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노르웨이군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목격한 K2의 기동성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깊게 쌓인 눈길에서 독일 전차가 궤도가 헛돌며 늪에 빠진 듯 허우적거릴 때 K2는 유기압식 현가장치를 활용해 전차의 자세를 낮추고 접지력을 극대화하며 마치 평지를 달리듯 설원을 가로질렀습니다. 독일 기술진들은 이를 보고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깎아내렸지만 이어지는 사격 테스트에서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추위로 인해 정밀기기들이 오작동을 일으킨 레오파르트와 달리 K2는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도 100%에 가까운 명중률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신을 멈춘 자들이 마주한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독일 전차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유럽 시장을 독점해온 독일 방산 기업들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심각한 오만함을 드러냈습니다. 노르웨이가 요구한 사양 변경이나 조기 납품 가능 여부에 대해 그들은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생산 라인은 노후화되어 주문을 받아도 언제 물건을 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고객의 요구를 경청하고 그들의 지형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즉각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압도적인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독일이 한 대의 전차를 만드는 동안 대한민국은 수십 대의 전차를 완벽한 품질로 뽑아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유럽 방산의 공동화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길어지자 유럽 국가들은 전차 생산 라인을 축소하거나 폐쇄했습니다. 기술 전수는 끊겼고 숙련된 기능공들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겉모습은 화려한 명품이지만 속은 고가 터진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휴전국가라는 특수성 속에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무기 개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년 수천 번의 실전 훈련을 통해 전차를 개선하고 영하 30도의 강원도 산골부터 영상 40도의 훈련장까지 전차를 몰아넣으며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그 혹독한 검증 과정이 노르웨이 설원에서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무기 시장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표준 전차로 군림하던 독일의 입지는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고 각국 국방부 장관들의 책상 위에는 한국산 전차의 카탈로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이름값에 속아 비싸고 느린 무기를 고집해왔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K2 흑표라는 명쾌한 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이미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설계자의 위치에 올라서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 기술진들이 노르웨이에서 흘린 진땀은 단순한 당황함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시대가 저물고 대한민국의 시대가 왔음을 직감한 공포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토록 눈부신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 연구진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서글픈 그림자가 남아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독일 전차를 압도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전차에 싣고 간 엔진과 변속기는 독일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독일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기술 종속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전차가 한국 전차에 밀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수출 승인이라는 비열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K2 전차의 엔진이 자신들의 라이선스 제품이라는 점을 악용해 제3국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전차를 만들어도 핵심 부품인 심장을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한 우리의 수출 계약서는 독일 관료들의 책상 위에서 먼지만 쌓여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연구원들은 현장에서 승전보를 울리면서도 밤마다 숙소에 모여 쓴소리를 삼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최고의 전차가 독일의 심장을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그것은 대한민국 방산이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자 우리가 흘린 수많은 눈물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절감했습니다. 명품의 신화를 깨부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만의 온전한 기술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독일의 오만함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들보다 좋은 전차를 만드는 것을 넘어 그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파워팩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설원에서 목격한 독일의 굴욕은 우리에게 기술 독립이라는 숙명을 더욱 뼈저리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몰락을 부정하며 우리를 깎아내렸지만 우리는 조용히 칼을 갈며 우리만의 심장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기술적 열등감과 서러움을 끊어내기 위한 대한민국의 처절한 사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독일의 자비에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수출기를 막아설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졌고 그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눈밭에 새겨진 흑표의 궤적은 단순한 주행 흔적이 아니라 구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대한민국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전포고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심장이 없는 전차는 고철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진실 앞에서 우리 연구진들은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화려한 승전보 뒤에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처절한 서러움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껍데기와 강력한 화력을 가졌어도 심장을 남의 손에 맡긴 자의 비극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설원에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독일 전차를 압도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들은 현장에서 기뻐하기보다 씁쓸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최고의 전차 K2 흑표의 심장부에는 여전히 독일제 파워팩이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수입해 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기체계에서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안보 정책과 수출 전략 전체가 부품 공급국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엔진과 변속기가 들어간 한국 전차가 유럽 시장에서 자국 제품의 위상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곧바로 수출 승인이라는 거대한 족쇄를 채웠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엔진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돌변했습니다. 우리가 공들여 개척한 수출 시장에서 계약 체결이 임박할 때마다 독일 정부는 최종 사용자 확인서라는 서류를 빌미로 승인을 미루거나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전차를 팔고 싶다면 자신들의 허락을 구걸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기술 종속국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우리 측의 간절한 목소리에는 차가운 침묵이나 조롱 섞인 거절만이 돌아왔습니다. 명품의 신화를 무너뜨린 대가는 이토록 가혹했습니다. 당시 연구원들의 일기는 기술 독립을 향한 한 맺힌 절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전차의 성능을 개선하고 밤에는 해외 부품사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고개를 숙여야 했던 이중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전직 연구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가 만든 자식 같은 전차가 독일의 허락 없이는 항구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낀 무력감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라고 증언했습니다. 수출이 무산될 때마다 창고에 쌓여가는 전차들을 보며 연구진들은 설계도를 움켜쥐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을 주고 부품을 사오면서도 갑질을 당해야 했던 그 억울함은 대한민국 방산 역사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심장을 가진 자와 심장을 빌린 자의 차이는 실전보다 수출 전선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차 사업인 알타이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의 K2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 전차를 만들고자 했지만 독일이 인권 문제와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엔진 공급을 중단해버리자 사업 자체가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에게 엔진을 공급해주고 싶었지만 우리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조차 독일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동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기술 패권주의라는 냉혹한 칼날이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국내에서는 국산화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엔진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그냥 독일제를 계속 쓰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국내부와 정치권 일부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국산 엔진을 썼다가 전차가 멈춰서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연구진들을 압박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독일의 갑질에 시달리고
내부에서는 불신과 비난에 직면했던 그 시기는 대한민국 방산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갖지 못한 나라는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없으며 미래 세대에게 또다시 구걸하는 기술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기술 종속의 사슬은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독일은 엔진 제작에 필요한 합금 배합 비율이나 미세한 오차 범위조차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뜯어보고 분석하려 해도 라이선스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감시했습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격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쪽잠을 자며 수천 장의 도면을 직접 그렸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엔진의 폭발력을 견뎌낼 금속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의 제철소를 뒤졌습니다. 엔진은 단순히 쇠를 깎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기초과학과 정밀기계공학의 정수가 결합된 예술작품이었기에 그 장벽은 높고도 험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순간은 우리가 제안한 독자 개발 계획이 무모한 도전이라며 조롱당했을 때였습니다. 해외 유수의 방산 매체들은 한국이 전차 엔진을 만드는 것은 자전거를 만들던 나라가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는 것과 같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집념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는 70년 전 포탄 하나 만들지 못해 맨몸으로 전차를 막아내야 했던 그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내 나라를 지킬 무기를 남의 자비에 맡기지 않겠다는 결의가 연구실의 불을 밝히게 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자가 될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연구원들은 가족의 얼굴조차 잊은 채 기름때 묻은 설계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시련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방산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담금질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방해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자 개발의 당위성을 부여했고 안팎의 비난은 완벽한 품질에 대한 집착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독일의 갑질에 굴복하고 편한 길을 택했더라면 오늘날 폴란드를 거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영광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족쇄 채워진 비극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술 주권이 곧 생존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연구진들은 그토록 갈구하던 우리만의 심장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한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엔진 하나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옥죄어온 기술 패권의 장벽을 부수고 나가는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다음 전쟁터에서도 남의 나라 시계추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우리 군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수천 명의 연구원이 흘린 땀방울과 눈물은 엔진의 실린더 안으로 스며들어 강력한 폭발력으로 응축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위대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격의 시작점에는 기계공학적 한계라는 또 다른 거대한 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자비도 구걸하지 않겠노라는 비장한 선언과 함께 시작된 독자 파워팩 개발의 여정은 대한민국 기계공학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도 처절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차원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연구진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독일이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기술적 금단 구역을 단 몇 년 만에 뛰어넘으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었습니다.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과 혈관 역할을 하는 변속기를 통합한 파워팩은 수만 개의 정밀 부품이 오차없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기계공학의 정수입니다. 우리 연구진들은 이 거대한 괴물을 길들이기 위해 스스로를 기름때 묻은 실험실이라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방위사업청이 내건 국산 파워팩의 내구도 검증 기준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아무런 정비나 중단 없이 무려 9,600km를 주행하면서도 단 하나의 이상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9,600km라는 수치는 한반도 전체를 5번 이상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이며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닌 수십 톤의 쇳덩어리가 험지를 달리며 견뎌야 하는 거리임을 감안하면 기계공학적인 한계를 시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독일의 명품 엔진도 신규 개발 단계에서는 통과하기 힘든 기준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전차가 멈춰서는 비극을 겪지 않게 하려면 평시에 그 어떤 나라보다 지독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실의 시계는 바깥 세상과 다르게 흘렀습니다. 이름 없는 수천 명의 연구원은 명절은커녕 가족의 생일조차 잊은 채 엔진 실린더의 폭발음과 씨름했습니다. 겨울이면 살을 애듯 차가운 금속을 만지며 손마디가 터져나갔고, 여름이면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시험실의 열기 속에서 탈진하기 일쑤였습니다. 한 연구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매일 밤 꿈속에서도 엔진 기어의 맞물림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설계도 한 줄의 실수로 인해 국산화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시 독일의 발치에 엎드려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그 공포가 그들을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엔진 오일의 냄새는 더 이상 불쾌한 취기가 아니라 승리를 향한 비장한 향기였습니다. 사투의 정점은 운명의 내구도 테스트 날이었습니다. 전 국민과 전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국산 변속기를 탑재한 시험 차량이 굉음을 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000km를 지나 2000km, 3000km를 넘어서자 연구진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희망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계라는 생물은 인간의 열정만으로 길들여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무정비 주행이 8000km를 넘어서던 어느 날, 시험장의 정적을 깨뜨리는 기괴한 파열음과 함께 전차가 멈춰섰습니다. 최종 기록은 8198km였습니다. 목표치인 9600km의 85%를 달성한 놀라운 성과였지만 규정은 냉혹했습니다. 단 1%의 부족함도 용납하지 않았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즉각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8000km 이상을 문제없이 달려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차가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대원칙 앞에서 그 어떤 타협도 없었습니다. 판정 결과가 발표되던 날, 시험장에 모여있던 연구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누군가는 설계도를 찢으며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기름때 묻은 전차의 궤도를 붙잡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단 몇백 킬로미터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패라는 낙인이 찍히던 그 순간은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비난의 화살은 내부에서 더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거액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언론의 질타와 국산화 무용론을 주장하는 비판론자들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냥 독일제를 사다 쓰면 될 것을 왜 사서 고생하느냐는 비아냥은 연구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5%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나머지 15%만 채우면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멈춰 선 변속기를 수천 번 해체하고 조립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금속의 마모 한 점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광기 어린 집념이 다시금 연구실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기계를 대하는 진정한 태도를 배웠습니다. 독일이 수백 년간 쌓아온 장인 정신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더 지독한 완벽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구진들은 금속의 배합 비율을 다시 조정하고 기어의 톱니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재설계했습니다. 전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고위 인사는 훗날 당시의 기준이 기계공학적 한계를 시험할 정도로 가혹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혹독한 담금질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가 경외하는 강철의 심장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피눈물로 빚어낸 이 인고의 시간은 마침내 기적으로 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줄 알았던 기술들은 버려지지 않고 더 단단한 근육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엔진의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고 어떤 지형에서도 출력을 잃지 않는 정밀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카피 제품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독일의 설계를 뛰어넘어 한국만의 독자적인 메커니즘을 창출해낸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우리의 눈물은 실린더의 뜨거운 폭발력으로 치환되었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1500마력의 심장을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름 없는 연구원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은 K2 전차의 궤도 아래 깔린 걸음이 되었고 그들이 삼킨 눈물은 엔진오일과 섞여 부드러운 회전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산은 더 이상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는 도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9600km라는 불가능한 장벽을 향해 몸을 던졌던 그 비장한 사투는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반격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내구도 테스트를 견뎌낸 대한민국 전차의 진짜 저력이 전 세계의 뜨거운 사막과 차가운 눈밭에서 증명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성공은 실패의 무덤 위에서 피어난다는 진리를 우리는 온몸으로 입증해냈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찬사로 바꾸기 위한 우리의 집념은 이제 기계의 영역을 넘어 역사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완벽을 향한 그 지독한 고집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눈물은 헛된 낭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했던 성스러운 재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심장을 완성한 흑표는 더 넓은 세상으로의 진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눈물로 빚어낸 인고의 시간은 마침내 기적으로 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줄 알았던 기술들은 버려지지 않고 더 단단한 근육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엔진의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고 어떤 지형에서도 출력을 잃지 않는 정밀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제품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독일의 설계를 뛰어넘어 한국만의 독자적인 메커니즘을 창출해낸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우리의 눈물은 실린더의 뜨거운 폭발력으로 치환되었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1500마력의 심장을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을 견뎌낸 흑표의 심장은 이제 그 반대의 극한인 섭씨 50도에 끓어오르는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가 반신반의하며 지켜보던 가운데 이라크의 끝없는 사막 지평선 위로 K2 전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더운 곳이 아니라 미세한 모래먼지가 기계의 모든 틈새를 파고들어 엔진을 질식시키는 기계들의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미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보유하고 있던 이라크였지만 그들은 한국 전차의 실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라크 군 관계자들이 내건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정비시설조차 없는 거친 사막을 무려 3,800km나 주행하며 단 한 번의 중대한 결함도 없이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차를 굴려보는 수준이 아니라 기계의 영혼을 시험하는 고행이었습니다. 3,800km의 대장정이 시작되자 사막의 뜨거운 열기는 전차의 장갑판을 달구어 손을 대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산 심장을 장착한 K2는 보란듯이 모래 언덕을 타고 넘으며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미세한 모래가루가 필터를 막으려 할 때마다 한국형 사이클론 정화 시스템은 이를 완벽하게 걸러냈고 독자 개발한 냉각장치는 엔진의 온도를 마치 에어컨을 튼 것처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함께 테스트에 참여했던 서방권의 전차들이 엔진 과열로 멈춰서고 궤도가 이탈하는 굴욕을 겪는 동안 K2는 단 한 번의 멈춤 없이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라크 군 관계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신봉하던 미국제 전차보다 더 가혹한 환경에서 더 완벽하게 작동하는 한국 전차의 모습은 그들의 안보 전략을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기동성의 비밀은 비단 엔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유기압식 형가장치는 사막의 험준한 지형을 마법처럼 평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차의 각 바퀴가 독립적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며 지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이 기술은 마치 고급 승용차의 서스펜션을 수십 톤의 전차에 이식한 것과 같았습니다. 사막의 불규칙한 요철 위를 질주하면서도 포신은 마치 수평계로 잰 듯 흔들림 없이 목표를 조준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외국군 장성들은 K2가 전차의 자세를 낮추어 몸을 숨기거나 앞뒤로 기울여 사격 각도를 확보하는 소위 무릎 꿇기 기능을 시연할 때마다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멋진 기능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는 압도적인 우위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기술의 저력은 형제국가라 자처하던 튀르키예에서 더욱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봤습니다.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차인 알타이 프로젝트는 독일의 수출 규제로 인해 심장을 구하지 못해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엔진 없이는 전차가 완성될 수 없다는 오만함으로 튀르키예를 압박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대한민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완성한 국산 파워팩을 알타이 전차의 몸체에 이식하는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기술진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산 엔진이 자신들의 설계를 기반으로 만든 차체와 조화를 이룰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독일의 오만함을 비웃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알타이 전차는 사막과 험진을 달리는 8달 동안의 주행시험을 단 한 번의 결함 없이 통과했습니다. 독일 엔진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진동과 소음 문제까지 한국의 정밀 제어 기술이 해결해낸 것이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즉각 한국산 파워팩의 채택을 발표했고, 이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 거대한 해일과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 세계 전차 시장에서 독일의 허락은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으며, 대한민국이 전차의 심장부인 파워팩 시장에서 독점 체제를 무너뜨린 설계자로 우뚝 섰음을 의미했습니다. 사막에서 보여준 K2의 활약은 단순히 기계적인 수치를 넘어선 인간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3,800km를 달리는 동안 우리 연구진들은 현지 야영지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전차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혹시나 미세한 진동이라도 발생할까봐 청진기를 대듯 전차 벽면에 귀를 기울이고 밤을 지새웠던 그들의 간절함이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이겨낸 동력이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전차가 어떻게 이토록 단기간에 신뢰성을 확보했는지 의아해했지만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쉴 때 달렸고 남들이 포기할 때 설계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지옥 같은 내구도 테스트와 조롱 섞인 비난을 견뎌낸 대한민국 전차의 진짜 저력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공은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을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유럽의 평원부터 중동의 뜨거운 사막까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대한민국 전차를 과소평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독일을 압도하고 이라크에서 미국을 긴장시켰으며 튀르키예를 위기에서 구해낸 기술력.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상업적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적 자존심이 전 세계에 뿌리 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눈물은 이제 거대한 카타르시스가 되어 돌아왔고 흑표의 궤적은 전 세계 안보 지도를 새롭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먼지 속을 뚫고 나오는 K2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자주국방을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가 결코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 했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연구원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자부심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반전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드웨어의 완성을 넘어 이제는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논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던 무거운 장갑의 시대가 저물고 대한민국의 날렵하고 스마트한 전차가 진정한 주인으로 등극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70톤의 거구들이 발버둥 치는 늪을 지나 55톤의 흑표가 비상하는 진실의 순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나온 흑표의 심장이 증명한 것은 단순히 기계적 신뢰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차라는 무기체계를 바라보는 전 세계의 고정관념을 뿌리째 흔들어버린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군사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무거운 것이 곧 강한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장갑이 두꺼울수록 생존율이 높아지고 육중한 덩치가 주는 위압감이 곧 억제력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유럽의 거친 평원과 진흙탕은 그 오만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잔인하게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칭송받던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73톤이라는 살인적인 무게를 자랑합니다. 이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지 않으신다면 짐을 가득 실은 25톤 덤프트럭 세대가 하나의 궤도 위에 올라타 지면을 짓누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에이브람스는 분명 괴물 같은 출력을 자랑하는 가스터빈 엔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엄청난 힘의 대부분을 정작 적과 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중한 덩치를 움직이는 데 다 써버린다는 점입니다. 단단한 평지에서는 무적의 중갑기사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형이 조금만 험해지면 이 무게는 스스로를 옥죄는 거대한 덫으로 돌변합니다. 특히 동유럽의 봄철 불청객인 라스푸티차라 불리는 진흙지대는 전차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늪입니다. 땅이 완전히 얼어붙지 않은 상태에서 70톤의 하중이 가해지면 궤도는 지면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진흙 속으로 파묻어버립니다. 멈춰선 전차는 더 이상 전차가 아니라 하늘을 뒤덮은 드론과 포탄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대한 고철 표적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가진 진정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 연구진은 처음부터 무거운 것이 곧 강함이라는 공식을 거부했습니다.
55톤급의 날렵한 차체를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최첨단 복합 장갑과 지능형 방어 시스템을 집약시켰습니다. 이것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무게를 줄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혹한 전장 환경에서도 100%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설계의 승리였습니다. K2의 접지 압력은 에이브람스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낮습니다. 이는 같은 진흙탕 위를 지나가더라도 흑표는 지면을 가볍게 타넘으며 전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북동부 국경을 책임지는 고위 장교는 두 전차를 모두 운용해 본 뒤 냉정하고도 명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K2 전차는 사계절 내내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에이브람스는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진흙에 파묻혀 움직이지 못한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동성의 차이는 전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현대전은 더 이상 정면에서 묵직하게 맞붙는 힘싸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누가 더 빨리 우회하고 누가 더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느냐의 승패가 갈립니다. 70톤의 전차가 땅이 꺼질까 두려워 우회로를 찾을 때 55톤의 K2는 험준한 산악지형과 늪지를 가로질러 적의 허를 찌릅니다. 폴란드가 이미 검증된 미국 전차를 구매해놓고도 왜 한국의 K2 전차를 1000대 규모로 도입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K2를 치명적인 망치라고 부릅니다. 에이브람스가 전면에서 적의 주력을 받아내는 든든한 모루 역할을 한다면 날렵한 K2가 적의 측면을 빠르게 파고들어 숨통을 끊어놓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진들이 완성한 유기압 평가 장치는 이 기동성이라는 예술의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단순히 가벼운 것이 아니라 지면의 형태에 따라 전차의 자세를 자유자재로 바꾸며 접지력을 조절하는 이 기술은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을 공들여도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영역입니다. 굴곡진 지형에서도 포신을 수평으로 유지하며 시속 60km로 질주하며 사격하는 모습은 지켜보는 외국군 관계자들에게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선사합니다. 기계공학적으로 무게를 줄이면서도 파괴력과 방어력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은 그 불가능해 보이던 균형점을 찾아냈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하고 강력한 사냥꾼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70톤의 전차가 주는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물러터진 흑토 위에서 허우적거리는 서방의 전차들을 보며 군사 전문가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연 역시 극복해야 할 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이라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한민국의 K2 전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게의 차이를 넘어선 철학의 차이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덩치만 키운 자들과 실전적인 생존과 승리를 위해 모든 부품을 혁신한 자들의 격차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차라는 무기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55톤의 도약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국가들은 더 이상 무거운 장갑 뒤에 숨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K2가 보여준 날렵한 기동성과 정밀한 타격력에 매료되었고 그것이 곧 현대전의 정답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구진들이 기름때 묻은 설계도 위에서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던 무게 1kg의 가치가 이제는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흑표는 무거운 덫을 비웃으며 광활한 평원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하드웨어의 도약 앞에도 새로운 위협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작은 비행체들, 자폭 드론이라는 새로운 포식자가 전차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며 전장을 누비기 시작한 것입니다. 70톤의 에이브람스도 55톤의 흑표도 드론 한 기에 무력해질 수 있다는 전차 무용론이 고개를 들 때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또 다른 방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죽음의 드론이 비처럼 쏟아지는 시뮬레이션 속에서 K2가 보여준 믿기지 않는 생존율의 비밀이 이제 공개됩니다. 전 세계가 전차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외치던 그 절망적인 순간,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뒤덮은 수천 대의 자폭 드론들이 수십억 원짜리 전차들을 한순간에 불타는 고철 더미로 만드는 광경은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거운 장갑과 강력한 주포만으로는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값싼 드론 한 기가 전차의 가장 취약한 상부를 타격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참상을 보며 전차 무용론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전차의 퇴장을 예견하던 그때 대한민국은 전차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미래 전장의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해답을 전 세계에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갑을 덧대는 방식이 아니라 전차 스스로가 날아오는 위협을 지능적으로 판단하고 제거하는 디지털 요새로의 진화였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반전의 서막은 폴란드 육군사관학교에서 실시된 전례 없는 규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K2PL 전차 4대가 하나의 소대를 이루어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것과 유사한 성능의 자폭 드론 16대에게 동시에 공격받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무려 1000회나 반복하며 데이터의 정밀함을 높였습니다. 결과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쏟아지는 드론의 빗속에서도 대한민국 전차소대의 평균 생존 대수는 3.65대를 기록했습니다. 100%로 환산하면 91%라는 경이로운 생존율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K2 전차 한 대를 완벽하게 격파하기 위해 공격자 입장에서 평균 38대의 자폭 드론을 소모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이들은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군이 우리 전차 한 대를 잡기 위해 막대한 물량과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우리 군은 그 시간을 벌어 포병과 보병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공격자의 가성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방어자의 승리 방정식을 새롭게 쓴 것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생존성의 비결은 대한민국 기술진들이 집약시킨 다층 방어 시스템에 숨어 있습니다. 흑표는 단순히 눈으로 보고 쏘는 기계가 아닙니다. 적의 드론이 접근하는 찰나의 순간 전차에 장착된 첨단 센서들이 이를 감지하고 지능형 전자전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소프트킬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드론의 통신망을 교란하여 공격의 약 50%를 허공에서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설령 이 보이지 않는 방패를 뚫고 들어오는 드론이 있다 하더라도 K2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능동 방어 체계인 하드킬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날아오는 드론을 직접 요격해버립니다. 최근에는 전파 방해까지 뚫고 들어오는 광섬유 유도 방식의 신형 드론들까지 등장하며 전차의 위협을 가중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 최악의 조건마저 시뮬레이션에 반영했습니다.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K2 전차 소대의 66% 이상이 끝까지 살아남아 전투를 지속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명성에만 기대어 스펙만 화려했던 명품 전차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전적인 생존 능력입니다. 전 세계가 전차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은 오히려 전차를 가장 완벽한 방패이자 공격의 핵으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이제 유럽의 장성들은 더 이상 전차 무용론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에서 증명된 이 압도적인 성적표를 보며 자신들의 병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보증수표가 무엇인지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루마니아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가 K2 전차에 열광하는 이유 역시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드론이 지배하는 미래 전장에서 내 아들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대한민국의 흑표뿐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진들이 기름때 묻은 설계도 위에서 쪽잠을 자며 드론의 비행 궤적을 분석하고 이를 요격하기 위한 정밀 알고리즘을 짜내기 위해 쏟았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마침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차를 단순히 쇠로 만든 상자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방어하는 인공지능 요새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흑표의 상부를 덮는 첨단 반응 장갑과 드론 전용 탐지 레이더는 전차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추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장의 변화를 가장 앞에서 읽어내고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기술적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대한민국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우리가 완성한 이 방패는 단순히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안보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높이는 강력한 외교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기술 조건이 가져온 이 위대한 승리는 전차라는 고전적인 무기에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죽음의 그림자를 비웃으며 광활한 대지를 질주하는 흑표의 모습은 이제 대한민국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떤 위협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는 그 당당한 진격은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시샘과 경계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으로 입증된 데이터 앞에서 그들의 비아냥은 힘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무기체계에 이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방어의 정점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토록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미래 전장의 설계자로 우뚝 서자 이를 시기하는 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차의 우수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기술적 폄하들, 독일의 기술을 훔쳤다는 악의적인 프레임부터 국산 엔진의 결함을 조작하는 폭탄 발언까지 우리 방산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으려는 거대한 음모가 유럽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치졸한 공격에 말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데이터와 압도적인 실전 기록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의적인 프레임 뒤에 숨은 진실을 파헤치고 대한민국 기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정면 돌파의 시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거둔 이 압도적인 성과가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자 이를 시기하고 견제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었습니다. 기술의 우위는 때로 비겁한 중상모략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특히 유럽 방산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였던 독일의 그늘 아래 있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전차의 성공을 깎아내리기 위해 조직적인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폴란드의 유명 군사 분석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K2 전차의 심장인 국산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며 이것이 사실은 독일 엔진을 무단으로 복제한 조악한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이 발언은 순식간에 유럽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한국산 엔진이 비정상적인 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 군 수뇌부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병사들에게 함구령까지 내렸다는 자극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방산의 신뢰도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진실에 비답해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폴란드 현지의 유력 방산 전문 매체 소속 기자가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산 엔진이 독일 엔진의 복제품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구인지를 조목조목 파헤쳤습니다. 실제로 국산 엔진과 독일 엔진은 설계 방식부터 실린더의 구동 범위까지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 독자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과거 우리가 독일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엔진을 생산했던 경험은 있었지만 현재 폴란드에 공급되는 물량에 탑재된 심장은 대한민국이 수조 원의 예산과 20년의 시간을 투입해 완성한 100% 국산 심장입니다. 설계 도면 한 장부터 볼트 하나까지 우리 연구진의 피땀이 서려 있는 제품을 두고 복제품이라 비하하는 것은 대한민국 기술진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날카로운 반박과 기술적 증거들이 제시되자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냈던 인물은 슬며시 게시물을 삭제하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해프닝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방산 제품이 통과해야 하는 검증 과정이 얼마나 가혹하고 철저한지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군에 납품되기 위해 우리 무기들이 거치는 테스트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9,600km 무정비 주행 테스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8,000km 이상을 주행하고도 단 1%의 부족함을 용납하지 않았던 우리 군의 지독한 완벽주의는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품질 보증 수표가 되었습니다. 실제 폴란드에 인도된 133대의 K2 전차 중 품질 불량이 발견된 사례가 단 한 대도 없다는 사실은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쟁자인 독일 내에서도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순순히 인정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제의 전차 엔진이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독일 엔진의 독점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전차를 수출하려 해도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이라는 족쇄에 묶여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스스로가 수출의 통제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엔진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한 거대한 승리입니다. 독일 법에 따라 무기를 추적당하고 허락을 구걸해야 했던 굴욕의 시대는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중국처럼 남의 기술을 훔쳐 몸집을 불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세계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우리를 가두려 했던 시도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기술적 위상만 재확인시켜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감히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한국의 엔진이 어떻게 독일의 독점을 깨뜨렸는지 그 마법 같은 공정관리와 기술혁신의 비결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실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사라질 뿐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우리는 이 정면 돌파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난하던 자들은 침묵하고 의심하던 자들은 이제 우리의 고객이 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의 정당성은 이미 폴란드의 거친 벌판 위에서 새겨진 흑표의 궤적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세상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이제 유럽을 넘어 중동과 아시아, 그리고 무기체계의 본토라 불리는 미국 시장까지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술 주권이 가져온 이 당당한 행보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동맥을 차지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력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반격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반격의 기세를 몰아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대한 진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은 단순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와 이집트, 그리고 세계 최강의 무기 체계를 자랑하는 미국조차 한국 방산의 저력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흑표의 진격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거대한 흐름이 되어 인류 무기 체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되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고 있는지 그 웅장한 진격의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이 되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웅장한 진격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조류가 되었습니다. 폴란드와 체결한 1,000대 규모의 K2 전차 계약은 단순히 한국과와의 비즈니스를 넘어 유럽 전역의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든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 숫자가 상징하는 파괴력에 주목했습니다. 냉전 이후 단일 전차 모델이 1,000대나 계약된 사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이 유럽의 표준 전차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설계자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폴란드의 확신은 곧 이웃 국가들로 번져나가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왔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대한민국 전차의 압도적인 성능과 빠른 인도 속도에 매료되어 대규모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가 먼저 증명해 보인 K2 전차의 신뢰성을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로 여기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설원에서 독일 전차를 압도하고 폴란드 벌판에서 드론의 공격을 비웃으며 질주하던 그 모든 기록이 루마니아 장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같은 중동의 군사 강국들도 K2 전차의 현지 생산을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막의 혹독한 열기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던 그 심장의 위력이 이제는 아프리카 대륙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격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미국 본토까지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무기 체계를 자부하던 미국은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가성비와 기술 혁신 속도에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무기를 단순히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 방산 수출 실적이 28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전 세계의 국방 관계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0%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머지않았음을 암시합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수주잔고가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주문서를 들고 한국의 항구로 몰려드는 풍경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약속한 시간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무기를 인도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대한민국뿐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와 노후화된 생산시설로 머뭇거리는 동안
대한민국은 쉬지 않고 공장을 돌리며 전 세계 안보의 동맥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각 변동의 핵심은 기술의 독립과 생산의 혁신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타국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우리가 직접 깎아 만든 부품들이 흑표의 몸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독립성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 방산을 가장 안전한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중동을 거쳐 남미까지 K방산의 깃발이 꽂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위상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매체들은 한국이 방산 시장의 질서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신을 멈춘 자들이 물러난 자리에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고 있는 이 위대한 승전보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전 세계 안보의 중심부로 이동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유럽의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는 빠질 수 없는 핵심 의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전차 한 대, 자주포 한 문이 동유럽의 평화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모여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보는 방산 대국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추격자의 역사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미래 전장의 표준을 제시하는 설계자로서 당당히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우뚝 섰습니다. 멈추지 않는 흑표의 궤적은 이제 마지막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치열하게 기술을 지키고 시장을 개척해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시는 남에게 우리 군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기술적 유산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진격은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위대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우리가 도달한 기술적 정점과 그 너머의 미래를 조망하는 최후의 장으로 향합니다. 기술 독립의 완성이 가져온 국가적 자부심과 세계가 경애하는 방산대국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멈추지 않는 진격은 이제 하나의 전설을 넘어 전 세계 무기체계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장대한 여정은 단순히 기계의 승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집념이 일궈낸 위대한 독립의 기록입니다. 불과 70년 전, 우리는 남의 나라에서 버려진 무기를 주워 쓰거나 맨몸으로 전차에 맞서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안보의 중심에서 평화의 기준을 정의하는 설계자로 우뚝 섰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전 세계의 설원과 사막을 가르며 남긴 궤적은 우리 방위산업이 추격자의 허물을 벗고 선도자의 날개를 펼쳤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처절하게 기술 자립에 매진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시는 그 어떤 강대국에게도 우리 운명의 열쇠를 맡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이자 미래 세대에게 구걸하지 않는 안보를 물려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타국이 만든 지도 위를 걷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 지도를 그리고 세계가 그 길을 따라오게 만드는 표준 설계자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과거 우리가 독일의 엔진 수출 승인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던 시절은 이제 빛바랜 사진 속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국가들이 오히려 한국의 생산 시스템과 기술 혁신 속도를 연구하며 우리를 닮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차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의 기술적 패러다임을 바꾼 거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완성한 심장은 단순히 엔진의 피스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부심을 밀어올리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체계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신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방위산업은 이제 국가 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수주잔고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무기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은 다시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끼면서도 더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선순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술 독립이 가져온 경제적 파급 효과는 우리가 왜 그토록 피눈물을 흘리며 국산화를 고집했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대답이 됩니다. 우리가 지킨 기술 조건은 이제 우리 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수천 명의 연구원이 기름때 묻은 설계도, 위에서 쪽잠을 자며 바친 청춘, 그리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견디며 기계공학적 한계를 돌파해낸 그들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폴란드의 광활한 벌판을 질주하는 흑표의 우렁찬 엔진 소리는 바로 그들의 심장 박동이며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전 세계로 울려 퍼지는 장엄한 합창입니다. 기술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보낸 고통스러운 20년의 세월은 이제 전 세계가 경외하는 방산대국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비난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오직 실력으로 세상을 설득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 안보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질서는 평화를 향한 확고한 신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누군가를 침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유럽의 동쪽 끝에서 우리 전차가 평화를 수호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평화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추격자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고 인류 무기 체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위대한 건축가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흑표의 뒤를 이어 하늘의 KF-21, 바다의 잠수함, 그리고 우주를 향한 첨단 유도 무기까지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제 한계를 모르고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격하고 있는 이 위대한 승전보는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넓은 미래를 향해 진격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이상 남의 나라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손으로 만든 최고의 무기로 나라를 지키는 그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진정한 자주국방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흘린 피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삼킨 서러움은 이제 거대한 카타르시스가 되어 우리 모두의 자부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동맥을 쥐고 흔드는 가장 강력한 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차는 단순히 쇠로 만든 기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혼이 담긴 결정체입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도 얼어붙지 않았던 그 강인함은 우리 민족의 기계이며 섭씨 50도의 사막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생명력은 우리 경제의 끈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 대국으로서의 위용을 갖추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이 우리를 경외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이 찬란한 시대. 이 모든 영광은 끝까지 우리 기술을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인생을 바친 기술진들의 공로입니다. 기술 독립이라는 위대한 성전에서 우리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진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흑표의 궤적이 설원에 새긴 길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더 강력해질 것이며 더 완벽해질 것이며 더 당당해질 것입니다. 세계 방산시장의 설계자이자 평화의 수호자로서 대한민국이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자주국방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 전 세계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승전보를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약속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더 높이 비상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질주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